음양오행은 만물의 생성 변화에 관한 이론입니다. 음양오행 이론이 우리 인생에 던져주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음양오행이 주는 핵심 가치는 조화와 형평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음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적 근원인 태극 속에 음양이 있습니다. 태극 속에 서로 다른 음양이 존재합니다. 음양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상호대립, 상호의존, 상호소장, 상호전화입니다. 상호대립이란 음양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밝음과 어둠, 높음과 낮음, 큰 것과 작은 것 등과 같이 이 우주는 반대로 간주되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서로 대립되는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호의존이란 음과 양은 서로 대립되어 존재하지만 상호의존 관계로 작용합니다. 양은 음에 의지하여 존재하고 음은 양에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반대되는 것 없이는 그것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남자라는 존재가 없이는 여자의 존재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남자는 여자의 존재 이유이면서 가치이고 여자는 남자의 존재 이유이면서 가치라는 말입니다. 양자역학의 창시자인 닐스 보어는 대립하는 양자는 서로를 보완한다라고 했습니다. 상호소장이란 음양은 서로 대립되고 서로 의존하기도 하지만 음양은 소모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음양의 상대적 힘은 그 반대되는 힘에 의존하고 있지만 음이 강해지면 양이 약해지고 양이 강해지면 음이 약해집니다.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 즉 에너지 질량 불변의 법칙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증가하면 물질이 감소하고 물질이 증가하면 에너지가 감소하여 합이 1이 되는 서로 변화하는 원리입니다. 에너지는 양이고 물질은 음입니다. 즉 양이 증가하면 음이 감소하고 음이 증가하면 양이 감소하여 그 순간순간에 음양의 합은 언제나 같다는 말입니다. 상호전화란 음양은 서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파동이면서 입자라고 하는 파동-입자 이중성의 원리는 양자역학에서 모든 물질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지니는 성질로 입자에서 파동으로, 파동에서 입자로 서로 변화하기에 동시에 관찰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이름일 양지위도라 했습니다.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이다라는 말입니다. 자연과 인간, 만물을 구성하는 근원적 물질인 에너지인 기는 음과 양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음양 두 기운의 상호작용으로 천지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지만물이 올바르게 생성, 변화하고 세계가 제대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음과 양이라는 상반된 두 기운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결의 조건이 됩니다. 음과 양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으며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존재할 수 없는 교감을 가집니다. 음양은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은 감소하지만 항상 같은 크기의 합을 가지는 유통되는 현상과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뒤바뀌는 즉 교체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처럼 음양은 서로 의존하고 교감하고 유통, 교체하는 굴신의 변화를 가집니다. 이런 음양 두 기운의 상호작용, 즉 조화로서 천지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합니다. 만약 한쪽의 기운이 부족하게 되면 반드시 편파적인 삐걱거림, 거대한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음양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양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 가치가 바로 조화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을 해서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크게 보면 모두 같지만 근접해서 살펴보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 행복, 사랑, 불안과 같은 기본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인간 존재의 공통된 특성으로 서로 연결된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나 기쁨을 느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은 자신만의 문화, 역사, 가정교육,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같은 상황에서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나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겸손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관점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나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는 타인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차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조화의 개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균형을 추구하는 태도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화로운 삶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음과 양으로 서로 다른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며 자기의 중심과 지향점을 잡아 나가라는 것이 음양의 철학적 의미인 것입니다. 오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구성 요소로서 목, 화, 토, 금, 수, 이 5개를 오행이라 합니다. 오행은 상생과 상극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행 상생이란 무엇인가? 상생은 말 그대로 나타나는 뜻입니다. 그러나 돕는다, 나아간다, 희생한다, 변한다, 발생한다라는 뜻을 동시에 갖습니다. 상생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입니다. 오행상극이란 무엇인가? 상극은 서로 억압하고 간섭하며 못살게 군다는 의미와 함께 이기다, 다스리다, 관리하다, 극복하다, 제거하다, 취한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극의 관계를 살펴보면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입니다. 그러나 상생이라 해서 무조건 좋다는 것만은 아니고 상극이라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생의 관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생목이지만 수가 너무 강하면 목이 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당합니다. 목생화이지만 목이 너무 강하면 화가 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당합니다. 화생토이지만 화가 너무 강하면 토가 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당합니다. 토생금이지만 토가 너무 강하면 금이 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당합니다. 금생수이지만 금이 너무 강하면 수가 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당합니다. 상극의 관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극토이지만 토가 너무 강하면 목이 극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당합니다.
토국수이지만 수가 너무 강하면 토가 극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당합니다. 수국화이지만 화가 너무 강하면 수가 극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당합니다. 화극금이지만 금이 너무 강하면 화가 극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당합니다. 금극목이지만 목이 너무 강하면 금이 극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당합니다. 오행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오행은 상호 간의 상생과 상극을 통해서 다양한 변화와 조화를 이룹니다. 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목의 수의 생을 받지만 화를 생하고 목은 토를 극하지만 금에게서는 극을 당합니다. 목은 토를 극하지만 극을 받은 토는 금을 생하여 금이 목을 극합니다. 이처럼 오행의 상생상극의 상호작용은 지금까지 알아본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따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생과 상극, 상극과 상생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교류하여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오행이 상생상극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우주 만물의 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행 서로 간에 있어서 어떤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것은 덜어내고 적은 것은 보태어주는 것입니다. 균형을 맞추어주는 것이 형평입니다. 이처럼 오행이 던져주는 핵심 가치는 형평입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형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이 형평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모두에게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형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똑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20대, 30대, 40대 등 연령대에 따라, 직업에 따라, 인간관계에서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 우선순위를 달리합니다. 앞으로 치고 나가는 맹렬한 전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느 한 가지 일을 갈무리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앞장서서 리더가 되어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금전이 우선순위인 시기가 있고 사랑이 우선순위인 시기가 있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가정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필요에 따라 보태고 덜고 하는 것을 오행에서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더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양오행의 핵심 가치인 조화와 형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발전과 행복이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